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누구보다 잘해주고 여왕처럼 떠받들더니 그것만 믿고 2년 전 적지 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제 잘못이었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홀 시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저에게 매일 가서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되고 돈도 못 받는 일을 강제로 해야 하니 온몸이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안 가면 당장 이혼할 것처럼 화를 내고 시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해서 절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친정이 못 살던 것도 아니고 직장도 있었는데 늦은 결혼으로 노산이 될까봐 전업으로 살겠다고 하고 결혼한 건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시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 주고 사람을 사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쩔 줄 모를 지경인데 나중에는 저도 화가 나서 내가 살고 봐야겠으니 그만 나가겠다고 했다가 남편은 온 집안을 들쑤셔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직장을 다시 나가겠다니 그건 또 안 된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전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최후의 발악이나 마찬가지였죠. 오죽하면 제가 그랬을까요? 친정엔 어머니밖에 안 계셨지만 일주일이라도 쉬니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못 가서 남편이 절 데리러 왔고 전 못 가겠다고 버텼죠. 문을 아예 안 열어줬거든요. 친정엄마가 둘 다 참 고집이 대단하다면서 혀를 차셨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도 이 정도는 싸우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참았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남편이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대체 이건 뭔가 싶고요. 몰래 식당에 갔더니 웬 젊은 여자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그 여자를 보며 어찌나 상냥하게 웃으시던지 정말 놀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이혼을 해줄 테니까 염려 말라고 서류 준비해서 다시 연락하라는 거예요. 전 와서 용서해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황당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하러 갔더니 지금은 그 여자와 남편의 관계가 중요하다면서 그것부터 알아내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많이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화가 났고 며칠 동안 친구와 함께 식당 주변에서 남편과 그 여자와 시어머니 행태를 낱낱이 사진을 찍고 저 대신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가면서 테이블 밑에 몰카와 도청 장치를 달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장에서 친구가 있을 때 누구냐고 물었는데 며느리라고 대답한 것도 녹음을 했고요. 저 대신 일할 수 있겠냐고 부른 여자였는데 남편하고 눈이 맞은 듯 했어요. 어차피 저도 이혼할 생각이라 차근차근 서류며 이런저런 증거를 수집하면서 도청으로 상황만 예측을 했었죠. 나중에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시다는 겁니다. 식당 문은 닫은 채 두 사람은 동거 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란 게 참 몰인정해 보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여행 가시고 남은 집에서 몰카와 도청 장치를 살피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님이 없고 식당에 둘만 있을 때 제가 봤던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표독스럽고 앙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가 식당을 물려받으려면 본인에게 제대로 하라고 하자 큰 다툼이 생겨서 그 여자가 어머니를 밀치다가 식탁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후로는 그 어떤 소리도 영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하면 남이지만 시어머니가 예민하고 가끔 언성을 높이셨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우발적이지만 살해당할 뻔한 일을 곱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완전히 넘어가서 어머니는 투병으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도
간병인만 붙이고 병원조차 제대로 가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둘은 여행을 다니며 아주 둘만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전 시어머니의 병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만 계시고 침상이 다 비어있더군요. 어머님은 편마비가 오긴 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셔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를 보시자 손을 꼭 잡아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널 믿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은 모두 사라지고 어떻게든 구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제 남편은 어머니가 낳으신 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낳은 아들은 5살 때 앓다가 죽었고 지금의 남편은 시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이란 겁니다. 밖에서 나와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여자가 바람을 피워 나가버려서 데리고 들어온 아들이라면서 하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 그런 남편이라도 옆에 있어서 그냥 참고 살았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모진 세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도 감정이 이입이 돼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랬지. 너하고 헤어지고 새 여자 만나서 제대로 엄마 모시고 살겠다는 말에 내가 잠깐 혹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야. 들어보니 남편은 어머님 명의의 등기 권리증과 식당을 확장하겠다고 보증금에 권리금까지 다 빼가서 지금 사는 빌라도 넘어갈 판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퇴원해도 갈 곳도 없다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혼소송과 형사재판을 같이 진행하면서 둘이 어디에 사는지, 어머님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 그 여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로 흘러 들어갔는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미 전과 기록이 수두룩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마음 잡고 살면 착하게 산다고 되지도 않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전 모든 증거를 잡고 있었고 병실에서 어머니의 녹취록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우월한 입지에 있었음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한 연인 관계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수사를 하는 와중에 황당한 일이 닥쳤습니다. 그 여자는 아버님이 잠시 바람을 피워 남편을 낳았던 그 생모의 딸이었습니다. 둘은 유전자상으로 남매였던 거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남편이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호적에 올라왔던 시기와 그 여자가 태어나 생모와 또 다른 계부의 호적에 올라간 수법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지만 확실하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잠시나마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절 못 믿겠다면서 경찰 조사를 가서도 묵비권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미 남편도 그 여자 때문에 사기죄로 수배가 내려진 터라 더 버텨봤자 승산이 없었습니다. 전 안 되겠다 싶어서 대진신문을 할 때 지금 법적으로 당신과 내가 이혼 전이므로 지금 사실혼 관계는 중혼도 아니고 그저 상간이할 뿐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흠칫하는 겁니다. 그 후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회복이 되셔서 보행도 가능하게 되셨고 저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들으시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재산을 다 찾아서 집에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셨죠. 그리고 모아둔 폐물을 다 저에게 주시며 알뜰하게 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머님이 처음으로 친엄마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상간녀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그는 징역 3년을 구형받고 결심 공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버티려고 하더니 그 여자의 사기 행적과 거짓말에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노쇠하셨지만 그래도 당당히 재산을 찾아서 집에 들어가셨고 노후 대책과 재활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남편은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도 성립되었으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되겠네요. 암튼 저도 위자료와 기타 등등 빼돌린 재산의 일부를 받고 지금은 창업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사람을 잘못 봤던 제 안목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시엄마와 둘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